챕터 3개로 제가 나눴었는데요. 그중에 대학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 2 내용이 가장 직결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내용들은 조금 자르고 요 내용만 갖고 왔습니다.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표는 한 70장 정도 되는데 요 챕터 2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학 현장에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AI 툴들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꼭 대학 현장이 아니어도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꼭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셔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뭔가 발표 자료 또는 교환, PPT 이런 거 작성하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요. 뭐 도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요리 도구에도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AI도 목적과 그 기능에 따라서 골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역할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보를 서치하는 경우가 일단은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거나 요약할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시각적 PPT 자료 제작에도 굉장히 AI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목적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똑같은 툴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제일 자주 활용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퍼플렉스티를 제가 이제 검색할 때 정보, 팩트 체크를 하거나 어떤 출처가 분명한 내용들을 찾거나 한 주제에 대한 연관 질문들 같은 것까지도 같이 보고 싶을 때 퍼플렉스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자료 분석 또는 요약하는 경우에도 요약하는 경우에는 챗 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뭐 템플릿이라던가 아니면은 PPT 자료 제작할 때 캔바, 감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느 정도 AI 툴을 다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툴들을 절대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신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으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저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여기 제가 감마를 넣기는 했는데 감마는 생각보다는 제가 엄청 많이 쓰는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다른 데에서 좀 봤던 건데, 예시였는데, 챗GPT한테 PPT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나타내준 그런 예시였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요, PPT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2개월 전이기 때문에 지금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PPT에 특화된 생성 AI 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 찾는다라고 한다면 감마처럼 그 PPT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툴에서 한번 해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즉 감마 AI에 들어가시면 저는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주제만 딱 주고서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성에 차는 결과물을 얻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제가 교환 관련된 내용들로 막 해가지고 슬라이드로 작성할 수 있게끔 텍스트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도 넘버링을 해서 1부터 12까지 해서 그동안에 챗 GPT와 대화했었던 교환과 관련된 내용과 토픽들, 그리고 제가 학습을 시킨 그러한 그 문서들,
문서들로 학습을 시키고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라고 제가 보통은 초반에 시키거든요.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슨 플랜을 만들고 그 레슨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작성을 시킵니다. 물론 그런 걸 시킬 때 무조건적으로 챗GPT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저의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방향 그리고 저의 경험, 백그라운드 관련돼서 꼭 추가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챗GPT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같이 꾸려가면서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뽑아냅니다. 그 내용들을 감마에 들어가서 감마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있고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텍스트를 제가 붙이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감마에 붙여 넣으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렇게 PPT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손 하나도 제가 안 된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내용에 맞게끔 AI가 왼쪽에 이렇게 그림도 뽑아내주고, 그리고 이 배경은 제가 일부러 그 템플릿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음, 그래서 제목 크게 뽑아주고, 중간에 내용 들어가고, 1, 2, 3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챗GPT가 만들어준 PPT랑 많이 다르죠.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각각의 강점,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PPT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감마 이런 식으로 번지수를 잘 찾아야 원하는 값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AI도 목적에 맞게 잘 골라 쓰셔야 된다라는 예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몇 개 카테고라이징을 해봤는데 아이디어 기획하거나 분석할 때 또는 동영상, 음성 자료 핵심 요약 같은 거 빠르게 해야 할 때, 그리고 주제에 대한 연관 질문을 뽑아내야 되거나 출처가 분명해야 하는 경우,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미지,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 아까 보셨던 것처럼 PPT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에 따라서 제가 그냥 큰 그림으로 제가 여태까지 써봤었던 툴들을 이렇게 목록화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제 개인 기준에서의 분류이고요. 뭐 여기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제미나이 써 있나요? 제미나이 안 써 있군요. 제미나이라던가 뭐 그 또 뭐가 있죠? 그록, 클로드, 뭐 이제 그리고 뭐 딥시크 여러 가지 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아마 이제 기호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조금 자주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 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별 상호 보완해서 활용하는 예시를 좀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로서 AI 활용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교수님들마다도 또 하시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강의는 하시고 논문 작성, 리서치 당연히 하실 것이고요. 재학생 관리, 그리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예를 들면 이제 신입생들 모집하거나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관련된 부분, 인턴십 이런 거를 위해서 또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업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분류값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자주 활용하는 이러한 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뭔가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툴이 좀 보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예, 물론 실제 강의를 한다면 더 길게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근데 이 중에서도 좀 딱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제 교집합을 말씀을 드리자면 퍼플렉스티, 챗GPT, 캔바 요 세 개는 거의 같이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과 무관하게 거의 이 세 개는 굉장히 자주 저의 항상 좌우의 조교들처럼 항상 아침에 그 의식, 마치 의식과 같이 켜놓고 시작을 합니다. 업무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켜놓고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무형의 조교와 같이 일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1인 조직으로서 1인 조직의 운영자로서 직원들 한 10명 정도 거느리고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자료 잘 찾는 애, 뭐 아이디어 잘 짜는 애, 디자인 이렇게 막 써놨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챗GPT에서 GPT-S, 커스텀 GPT를 활용해서 챗봇을 제 쓰임에 따라서 만들어서 또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GPT 직원들만 해도 즉 챗봇만 해도 한 대여섯 개 이상 거의 맥스 한 10개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툴들을 활용해서 도대체 강의 교환을 짜거나 아니면 학생들 관리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활용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 실제 이제 제가 하는 그 교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캔바를 통해서 PPT 템플릿 만들어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게 전체적인 그런 느낌은 비슷한데 제가 이제 이런 도형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위치, 레이아웃 좀 바꾸고 그리고 이 컬러, 이것도 원래 네이비색이 아니고 흰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리지널 폼이. 근데 이제 제가 브랜드 컬러가 네이비하고 요 오렌지색이 제가 주로 쓰는 저만의 브랜드 컬러여서 이런 걸로 싹 다 바꿔준 케이스고요.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는 이런 제목들을 제가 좀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조금 제가 다듬어서 쓴 케이스입니다. 챗GPT가 되게 아이디어 같은 거 잘 생성을 해주고 기획을 할 때 이런 제목, 뭐 부제 이런 거 되게 잘 추천해주고요. 특히 영어면 더 잘 뽑아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챗GPT 쓰면서 물론 굉장히 기특하고 또는 기특하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제일 만족도 높게 썼던 케이스들이 이렇게 뭔가 이 내용에 내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케이스들을 딱 줬을 때 상황을 줬을 때 이건 어때? 하면서 이렇게 네이밍이라던가 내용들을 착 요약하거나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잘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교환 작성할 때 퍼플렉스티를 활용한 케이스를 또 보여드리면요. 아까 퍼플렉스티가 그런 자료를 굉장히 잘 서치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케이스는 제가 이제 퍼플렉스티를 통해서 교환 내용 적합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적재적소에 삽입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PT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유튜브 영상 10분 내외로 영어로 된 영상 아니면 한국어이지만 영어 자막이 있는 거 좀 찾아줘 라고 했더니 추천 영상 목록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후보군을 뽑아서 주고 요약도 해서 찾아줍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뭐 하나 고를 수 없이 정말 찰떡 같은 제가 딱 찾고 싶었던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직접 찾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100% 외국인입니다. 영어로 반드시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케이스들인데 이게 보다 보면은 언어가 뭐 한국어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다던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춰서 영어로 되어 있거나 자막이 들어가 있거나 영상이 10분 내외인 것들을 쫙 요약까지 해가지고 잘 찾아준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아래 보면은,
제가 물어본 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추천 검색어나 연관 질문들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좀 뎁스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질문들이 딱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물어봄직하다 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숙이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출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클릭 딱 하면은 그 출처가 바로 연결이 돼서 보여줍니다. 더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제 교환 작성 예시 중에 또 하나로 챗GPT로 제가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생성한 케이스인데요. 학생들에게 토의 주제를 주기 위해서 그 수업 내용과 연관된 케이스 스터디의 사례를 조금 더 만들어서 각색을 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는 어떤 맥락 안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주면 그 상황에 맞게 없는 내용을 있게 만드는 걸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케이스 스터디의 사례를 제 퓨샷 예시를 보고 요런 거 원하는구나 하고 잘 뽑아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에 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상황을 주고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러이러한 그 위에 히스토리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교환이랑 관련된 내용에서 이러한 상황에 디스커션을 하고 싶으니 이러한 상황에 맞는 어떤 사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길이에 이러한 내용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제가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붙이는 과정에서도 제가 조금 만집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케이스고요. 뭐 이런 디자인이나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것도 PPT 같은 거는 다 제가 직접 레이아웃 짜서 만든 케이스고요.